이번 영상에서는 로그 함수 그래프의 이동과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뿐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수 함수에서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했었는데요. 자, 로그 함수의 식인 y는 로그 a의 x에서 평행 이동을 하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하면 되는데요. 자, y는 로그 a의 x 대신에 x-m을 대입해서 이렇게 되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n을 대입하면 되니까 y-n은 로그 a의 x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식을 y는 이라고 정리하니까 y는 이라고 바꿔주면 로그 a의 x 플러스 n 이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줄 수 있겠어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될 텐데요. y는으로 하기 위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로그 a의 x라고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자,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앞에 곱해진 이 숫자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그 a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분의 1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죠. 네, 우리 이제 여기 x라고 써 있는 로그 함수와 x분의 1이라고 써있는 로그 함수가 있다면 둘은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가 되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면 x랑 y 둘 다의 부호를 바꾸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다시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런 형태의 식이 될 것이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역함수가 되니까 로그 함수의 역함수인 지수함수식이 나오겠죠.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 함수를 평행 이동하면 로그 함수 그래프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로그 5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식은 y는 로그 5의 x라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여 얻은 식이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평행 이동한 후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y는 로그 5의 x의 그래프는 y축이 점근선이고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 1,0을 지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의 식이 y축에서 x는 마이너스 1로 한 칸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1,0에 있던 이 점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네, 여기 마이너스 2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네,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선을 점근선으로 해서 네, y축에서는 요 점을 지나고 네, 이렇게 지나는 네, 이런 모양의 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을 하면 달라지는 것은 네, 점근선의 식과 정의역이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원래 y는 로그 5의 x의 정의역은 양수였는데 네, 평행 이동하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커진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고 네, 점근선은 원래 y축이었는데 네, x는 마이너스 1인 선으로 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평행 이동하면 정의역과 점근선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식의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4이다. 이때 m과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래프를 이동했는데 네, 3번 이동했어요. 가장 먼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네, 평행 이동했고요. 마지막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근차근 한번 주어진 식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 써주고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식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로그 2의 x라는 식에서 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네, 요 x 대신에 x-m을 대입하게 되겠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n을 대입하게 됩니다. 자, 모든 변형을 다 거친 후에 식을 정리해 보면 y-n은 로그 2의 마이너스 x-m 요거가 진수가 되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 주면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 되고 네, 마이너스 n을 이항하면 플러스 n 요렇게 바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과 비교하면 네,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m의 값은 1이고 네, n의 값은 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로그 함수도 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로그 a의 x, 밑에 들어가는 숫자 a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르게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먼저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는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서 범위가 x1과 x1부터 x2로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때의 함수값은 네, x1일 때의 값과 x2일 때의 값이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대소관계를 부등호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x1과 x2는 네, x2가 더 크고
로그 a의 x1 값과 로그 a의 x2 값 중 로그 a의 x2 값이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의 부등호와 함수값 전체를 비교했을 때의 부등호가 같은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y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때 범위가 x1부터 x2로 이렇게 주어지면 그때 함수값은 여기가 로그 a의 x1이 되고 여기가 로그 a의 x2가 되죠. 자, 대소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x1과 x2의 대소관계는 x2가 더 큽니다. 자,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는 로그 a의 x1이 더 위쪽에 있으니까 더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a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의 대소관계랑 함수값 전체를 비교했을 때의 대소관계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고 대소관계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라는 함수에 0과 6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밑이 2로 1보다 큽니다. 그럼 밑이 2일 때는 x의 값이 작을 때 함수값도 작고 x의 값이 클 때 함수값도 큽니다. 그래서 x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을 가지고 x가 가장 클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0을 대입하면 되는데요. 로그 2의 값인 1이 최소값이 되고 x에 6을 대입한 로그 2의 8이 3으로 이것이 최대값이 됩니다. 이번 함수는 밑이 3분의 1이라서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x의 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져서 x의 값이 가장 클 때가 최소값을 가지는 값이고 x의 값이 가장 작을 때 최대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1을 대입해서 로그 3분의 1의 1의 값인 0이 최소값이 되고 x에 9분의 5를 대입해서 로그 3분의 1에 2 곱하기 9분의 5니까 9분의 10 빼기 1 계산하시면 로그 3분의 1에 9분의 1 2가 되겠죠? 요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의 크기에 따라서 가장 작을 때 최소, 가장 클 때 최대를 가지고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가장 큰 값에서 최소값을, 가장 작은 값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걸 잘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복되는 것을 치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로그 2의 x가 반복되니까 이것을 t로 치환해야겠죠. 자, t로 치환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지금 x의 범위가 1하고 8 사이였는데 치환하면 우리가 이것을 t의 범위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위에 모든 값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 줄 텐데요. 자, 밑이 2니까 밑이 2인 로그 값을 취해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잘 주의하면서 t의 범위로 범위를 바꿔 주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1, 로그 2의 x, 로그 2의 8. 네, 요렇게 바뀌게 되고, 이거는 0이고, 이건 t고, 이거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로그 2의 x를 t로 바꾸면, t는 0과 3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되고, 그때 이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t로 치환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라는 함수의 0과 3 사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t-1의 제곱 플러스 4로 변형이 되고, 네, t가 1일 때 4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고, 네, t가 3일 때 3을 대입하면 네, 8이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네, 밑이 2분의 1이네요. 자, 주의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반복되는 형태는 무엇이죠? 아, 반복되는 형태를 찾기 전에 먼저 주어진 식을 정리해야겠어요. 왜냐면 여기 진수가 x분의 4니까 네, 진수가 x분의 4 이렇게 분모꼴일 때는 이 로그를 뺄셈으로 나누어 쓸 수 있으니까 자, 로그 2분의 1의 x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4 빼기 로그 2분의 1의 x 네, 요렇게 나누어 써주셔야 되겠어요. 로그 2분의 1의 4는 네, 마이너스 2의 값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복되는 형태는 로그 2분의 1의 x니까 네, 이것을 t로 치환할 거고 t로 치환하면서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꾸어 주어야겠죠? 네, 여기에 모두 다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취하게 될 텐데요.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취하면서 부등호 방향을 네, 바꾸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의 x 부등호 방향 바꿔서 로그 2분의 1의 2 네, 이렇게 되고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은 네, 2의 값이 되고 이건 t가 되고 아이고 부등호 방향 아직 부등호 방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해줘야죠. 선생님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지금 부등호 방향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유지해줘야 되는데 선생님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네. x의 범위일 때는 4분의 1에서 2 사이의 범위였는데 t의 범위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의 범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t로 치환해서 식을 써주면 요걸 t로 치환해야겠죠? t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네,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고 네, 2차식의 최대 최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묶어줍니다. t의 제곱 플러스 2t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제곱 네, 플러스 1로 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고요. 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1을 가지고 왜냐면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선생님이 여기 요거 마이너스니까 네, 이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때 최대값 1을 가지고 t가 2일 때 t가 2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의 3의 제곱이니까 t가 2일 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네,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의 성질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야 하고, 네, 또 반복되는 형태가 있어서 그걸 치환하면서 t의 범위로 바꾸어야 하고, 네, 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네, 최대값, 최소값이 언제 되는지까지도 다 신경 써야 하는, 네, 간단한 문제 같아 보였지만, 여러 가지 단계 지날 때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 문제였어요. 이렇게 잘 과정 넘어갈 때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잘 풀어서 끝까지 잘 맞는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